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썰은 대학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대학교가 상당히 힘들죠. 뭐 때문에 힘듭니까? 학생들 유치가 안 되죠. 학생들이 유치가 안 되고, 유치가 안 되다 보니 미달을 나는 학과도 속출하고 있어. 맞죠? 뭐 정원을 못 채우는 학과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존폐 위기에 놓인 학과나 학부, 대학교도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가 심하다는 거죠. 특히 원어프린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경산에 쪽에 있는 대학교들이 많이 없어져야 됩니다. 경산에 왜 이렇게 대학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경산에 몇 개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없어져야 되는 대학교가 많습니다. 원어프린도 공감하시면 공감하지 않습니까? 경산에 이미 여러분 경산에 부실대학교가 이미 3개가 없어졌어요. 4개인가? 3개 없어졌네. 내가 아는 대로. 일단 뭐야 가장 유명한 아시아대학교 경산이고 경산 자인면. 또 하나가 대구 미래대학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대구 사이버대학교였어. 대구 사이버대학교. 아니다. 대구 사이버대학교가 대구 외국어대학교. 이 3군데 없어졌죠. 근데 앞으로 더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가 많으니까. 자, 학생들이 왜 학교를 안 가겠어요? 학생들이 학생 장사가 왜 안 되겠어?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가 아직까지 많다는 거죠. 참고로 레이스타터니 저는 아시아대학교 예전에 그 관계자 와가지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제가 입학 상담도 받았어요. 그 예전에 집에 찾아보니 찌라시가 있기 싶은데 어디 간지 모르겠네. 막 그때 나이트 기억나는 게 아시아대학교라고 막 상품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 상품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야. 미안할 정도로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보면 뭐 줬냐면 뭐 메달 주거나 수초 쪽으로 다는데 여기는 뭐 무슨 거의 뭐 선물 세트 있잖아요. 뭐 과자하고 과자 수건 그리고 뭐 필통 그 로고 새겨진 필통 그거 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샤프도 주고 뭐 많이 주는 거야. 그 당 막 우리 그때 보면 이제 공짜 좋아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이거 정말 좋은 데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얘기했어요. 이 대학교 들어봤냐고. 약간 사이비 냄새 나는데 그런 대학교 어딨어? 어? 나 처음 들어보는데 사람들이 다 처음 들어보는데 당연히 처음 들어보죠. 그때 생겨났는데 처음 들어보는 게 당연하지. 제가 내렸습니다. 자, 이미 몇몇 학교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구 경산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 학교 같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고 학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학과 같지도 않은 학과도 많이 있습니다. 학과 같지도 않은 학과. 자, 특히 문사철. 사실 문사철은요, 난 그렇게 생각해. 이거 문사철은 굳이 이걸 학문으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걸 뭐 교양 과목 듣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학원 가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단기 과정을 듣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걸 4년 내도록 듣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누나 영남외대 육아교육 지역 교원 자격 2년 만에 받고 개꿀하고 나왔는데 아무튼 폐기했다고요? 문사철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4년 과정이 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문사철이 뭐냐 하면 문학, 사학, 철학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대학이라는 것은 그냥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교육만 듣고 취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질의 교육도 아니잖아요. 막상 뚜껑을 까보면 많은 대학교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못한 자격과 실력과 어떤 그런 그 교육 수준을 가진 교수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가방 끈만 기르고 시대 뒤떠지는 것만 가르쳐주고 고집 세고 타협 안 하고 제가 봤던 교수님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든 현 시대의 어떤 젊은이들 아픔에 읽으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뭔가 현실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졸업하면 남이잖아요. 어, 졸업해서 학사모 쓰고 나가면 누구세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이라는 게 무슨 웬만하면 다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뭔가 남아야 가는 거잖아. 대학을 가더라도 뭔가 뽑아낼 수 있는 게 가야 되는데 못 뽑아내는 게 많다는 거죠. 특히 문사철. 여자분들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분들 이쪽에 많이 몰려 문사철에. 어? 이제 문학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문학으로 뭐 할 건데요? 사학으로 뭐 할 건데? 철학으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교 보면 애매한 학과들 있잖아요. 애매한 학과들. 취업으로 뭔가 살리기 애매한 것들. 그 애매하다기보다는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즘의 고등학생들 우리 때보다 그래도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제 수시 모집 해가지고 대학교 갔을 때는 그냥 학과가 뭔지도 모르는데 들어간 사람들 진짜 많았습니다. 특히 실업계에서. 인문계도 많았을 거예요. 뭐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여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내보라케가 그냥 다니라케가 다닌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거 못 살리고 나와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자기도 뭐 하는지 몰라. 근데 여기 미달날 것 같아 내보래. 뭐 내보래요. 그래 들어가서 마곤약 하니까 놀고 있대요. 근데 웃긴 게 나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학과 나온 사람 다 놀고 있대. 근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가 없었어. 정보가. 그런 우리 인터넷 카페라든가 아니 취업 사이트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같은 이런 데이터 같은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과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요. 그걸 나와서 뭐 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거는 학생만 몰랐던 게 아니라 선생님도 몰랐고요. 그냥 무조건 대학 나오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아무런 수업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어떻게 해서든 이제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업 문턱을 밟았다거나 나는 그 전공을 살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까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요즘 고등학생들 내가 고민 사연 진행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취업 정보를 그래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고객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과 나오면 어떻게 취업이 되는지, 뭘로 먹고 사는지, 연봉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아는 거죠. 그리고 뭐 검색해보면 이 학교 재정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재정평가대학인지, 역량강화대학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알걸요. 뭐 재정지원대학, 제한대학이라 하면 폐교 직전 대학이거든요. 이것도 압니다. 우리 때는 뭐 재정대한대학이니, 어? 역량강화대학이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여러분.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그리고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어딨어. 근데 지금은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이 학교가 역량강화대학인지, 재정제한대학인지. 재정제한대학이면, 아, 학생도 아는 거. 여기 가면 좋된다. 여기 분명히 몇 년 안에 망할 거다. 왜냐하면, 재정제한대학이면 말 그대로 제한 안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 돈을 안 주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 안 해주고, 그 지원도 안 해주고요. 정원도 제한시킵니다. 그냥 산소 호흡기만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재정 제한 대학이라고 달려 있으면 5년 안에 버티기 힘듭니다. 그동안 모든 대학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대학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원래 학생이 안 하는데 돈줄까지 끊어봐요. 학교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라고 해도 학생들이 안 오는데 돈까지 끊어봐요. 그럼 기존에 다 했던 학생들이 다니겠냐고. 더 안 올 거 아닙니까? 학자금 대출도 안 되고, 시설 보수도 안 되고, 정원도 제한돼 있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기존에 다 했던 사람도 안 다닐 거 아닙니까? 졸업한다고 마땅한 해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도 가야 할 학과, 가지 말아야 될 학과, 가야 될 대학교, 가지 말아야 될 대학교 어느 정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음, 음, 대학교를 간다는 게 확실한 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안다는 거예요. 왜냐? 자꾸 뉴스에서 얘기하잖아요. 뉴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취업 안 되네, 놀고 있네. 아니면 굳이 뉴스를 안 보더라도 주변에 돌아보면 그 대학교 나온 전공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대학교 전공 상관없는 일 하면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제 주변 보더라도 대학교 전공 살수 이제 그 학력을 살려가지고 취업을 한다거나 들어간 사람은 사회복지과 나온 사람 말고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막상 까보면 이 대학교 전공과 그 거기에 맞는 어떤 퀄리티, 맞는 직장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더 안 좋은 거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전공을 살려가 취업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점점. 그러면 절대 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대학교에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공무원 시험을 많이 몰리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대졸자 합격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자 이제 학력을 보면 한 70%가 대졸자입니다. 대졸자.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칠 거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와야지 왜 대학교 졸업하고 왔을까? 그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취업이 안 될 거 생각 못 한 거예요. 막상 취업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 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대학교 투자한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중소기업 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는 겁니다. 차선책으로. 요즘 공무원 합격자들 중에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많다는 것도 고등학생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고등학교 가보면 공무원 입시 반도 따로 있어요. 공무원 입시 반도. 요즘에 고등학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반은 따로 편성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장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갈 사람은 대학교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일찍 들어갈 사람은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20살부터 칠 수, 네, 맞아요. 원어플님. 저기 뭐야.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미 진행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고졸 특제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특제. 그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살릴 수, JH팡님 어서세요. 그 제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공무원 입시반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 왜 공무원은 빠지겠어요? 뭐 지금 공무원이 좋은 직업인 것도 있지만 대학교 간다고 해서 내가 대학교 간다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없는 형편에 대학교 가가지고 부모님 등꾸리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학자금 대책 갚을 자신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대학교를 갔는데 막상 취업이 안 되고 정말 못 살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요즘 그 고민을 고등학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졸업하고 뒤에 과정에 대해서도 요즘 고등학생들이 그 고민하더라고요. 이과를 갔는데 막상 취업이 안 되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그래서 학교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제 아는 거죠. 이제는 무조건 대학을 보내는 게 능사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일찌감치 일찍 공부해서 공식적에서 오히려 합격하는 게 학생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반을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붙은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20살에. 그러니까 이상형에도 준비해가지고 딱 20살 되자마자 시험 봐가지고 붙어가지고 입직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좀 나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원래 경찰 시험 아시죠, 여러분? 경찰 공무원 시험은 원래 군필적 아니면 시험을 못 보는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원래 기존에 이제 채용 조건 중에 하나가 변역을 피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변역을 피하였다는 것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아니면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충족해야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반 남자들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증 받아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23살, 4살에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붙어야 24살, 5살인데 지금 올해부터인가? 맞자. 올해부터 2021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안 갔다 와도 20살부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일정 보통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경찰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그냥 저 경찰 빨리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 대학 가서 뭐 마땅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공무원 준비하겠습니다. 가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경찰 공무원을 그냥 고등학교 때 준비하는 거 교복 입고.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경찰학원 가면 교복 입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교복 입고 정말로.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 시험에서도 교복 입고 이제 경찰학원 가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수업은 학교에서 듣고 야자 빠지고 이제 학원 가가지고 수업 듣는 거야. 심화가죠. 아마 이제 공무원 학원에서도 이제 이걸 알고
이제 고등학생반을 따로 편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올해부터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안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군대 미피자들도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자기적으로 완화시키면서 이제 20살, 19살 또 이제 공무원 시험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더 박터지겠죠, 이제.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문사처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사철이 지금 미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문사철보다 더 위험한 학과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문사철이 지금 위험하다, 없어진다 하는데 내가 볼 때 가장 위험한 학과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예체능이 뭡니까? 자, 음악, 미술, 체육입니다. 아, 체육이라고 저는. 욕하려고 한 건 아니고 체육입니다. 자, 이 학과가 더 심각한 사실. 문사철보다 예체능이 더 심각해요. 왜냐? 예체능은 더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예체능은 더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냐? 취업길이 일반 취업길보다 더 막혀 있어요. 훨씬 더 막혀 있습니다. 돈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돈은 엄청 많이 깨지는데 정말 아웃풋이 안 나옵니다. 정말로. 여러분 미대시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미대시 하면 부모님 등골 튑니다. 휘어요. 달에 100만원씩 나가요. 100만원. 요즘에 100만원씩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27대 200만원, 3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붙는다 하더라도 대학교 등록금이 사립은 500만원 넘습니다. 600만원 되는 데 있어요. 600만원. 서울권에가 600만원 되는 데 있고 보통 550. 일반 학과보다 단가 학과보다 100만원 이상 더 비싸요. 더 비싼데 가가지고 막상 배우는 건 없어요. 그리고 가면 돈도 엄청 많이 깨지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미대 배우고 나서 학과 배우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마땅히 좋은 데 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술은 정말 취업길이 정말 힘들어요. 특히 지방에서는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 미대 졸업해가지고 간판쟁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음악으로 뭐 어떻게 취업할 건데요? 음악으로 어떻게? 음악단 들어가서 음악단 아무나 받아줍니까? 아니면 가수? 가수는 누구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음대 나왔다고 가수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바이올리스트 돼가지고 그거 뭐 아무나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악기는 얼마나 비싼데? 레슨은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음악은 뭐 아무나 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습실 있어야 됩니다. 연습실. 그거 공짜입니까? 시간당 10,000원씩인데. 그리고 체육 같은 거 체육은 더 답이 없어요. 체육은 진짜 정말 답이 없어요. 체육은. 네. 내가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저 경찰 공부할 때 특히 경찰 시험 가면 이 체육학과 나온 사람들 정말 널리고 널렸어요. 특히 남자들. 체대 나온 사람들, 체육과나 체육학과 나온 사람들 널리고 널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체육은 잘하잖아요. 근데 경찰 시험이 체육 잘하면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점수 얻기가 쉬우니까 경찰도 많이 뽑으니까 들어왔는데 학교를 못해. 내가 물어봤어요. 체대에 나온 사람한테 체육으로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냐고. 아닌데요? 저희 교사님 답이 없는데요. 교사도 뭐 체육과 아니면 답이 없어요. 선수할 것도 아니고. 산돌이 뭐세요? 등록금 얼마 비싼데요. 어. 제 주변에 체대 나온 사람들 뭐 가스 배달하고 배달 뛰고 공장 가서 생산직 이교대하고 있고 다 그런데요. 나온 거 후회하고 있어요. 가면서 이거 알았으면 그냥 바로 시험 볼 걸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 4명한테 들은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체육은 더 안 나와. 더 안 나와요. 다 안 나오는데 더 안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음악 체육,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특히 음악 미술 쪽에 특히 더 답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돈 많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돈으로 밀어붙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 현질을 한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요. 미대 가보면 여러분들 미술대학 건물 가보면 매대차 엄청 많거든요. 그 학생들이 몰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외차를 몰 거야. 스포츠카 같은 거. 웃긴 게 그 여학생이 몰고 나. 남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돈이 나와요. 부모님이 사주셨다는 거죠. 부모님이. 돈 없는 사람은 연수집도 못 구하고요. 물감이나 팔레트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저 학군이 높은 곳일수록 이제 좋은 학교일수록 실력도 실력이지만 뭐가 자원이 아니냐면 인맥. 인맥이 자원, 인맥. 특히 주변에 인맥으로 아는 사람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제 방송이 홍대 시각대하니까 홍대 시각대하니까 졸업하고 예, 경기대에서 이제 국밥집 하시고 계셨는데 그분이 안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항상 얘기하면 아그리파 보면 면상 날리고 싶다고. 아니 홍대 시집 가면 미대 입결 중에 가장 최상위 클래스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나와도 답이 없대요. 근데 제 방송 예전에 미대 나와서 답이 없다는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후회한다고. 다 후회한다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그때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돈 많은 사람, 돈으로 이렇게 뭔가 장비로 밀어붙인 사람을 감당이 안 돼.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걸로 인풋,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뭔가 아웃풋을 못 뽑아도 어차피 부모님 먹고 살만하니까 뭐 가게 하나 해준다거나 별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 근데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요. 이게 진짜 다른 거야. 이게 정말 달라요. 없는 사람이 출발하는 거는 계속 없어요. 특히 예체는 이게 정말 두드러져요.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펙이나 다른 학점 같은 걸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밀어붙이면 되는 데 있잖아요. 이 미술 같은 경우에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홍대나 국민대도 들어 실력은 날고 기는 거예요. 날고 기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미대는 생각보다 여초입니다. 여초. 여초예요. 특히 CD 쪽 가면 굉장한 심한 여초입니다. 그 디자인 회사를 간다는 건 여초 회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 꼴. 예.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는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그럼 뭐겠습니까? 인맥이에요, 인맥. 인맥과 공모전. 공모전도 돈 많은 사람이 더 하기가 편해요. 하기가 편하다니까. 돈 없는 사람은 뭐 장비 구하기도 힘들고 연습실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인맥 같은 거 뭐 공모전 같은 것도 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이런 생각하지. 뭐 취업 안 돼 상관없다. 뭐 취업 안 되면 뭐 엄마한테 뭐 가게나 해달라 하지 뭐. 취업 안 되면 뭐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회사나 차리지 뭐. 아니면 뭐 돈 안 되면 뭐 독일에 유학이나 갔다 오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또 안 좋은 게 디자인 회사가 굉장히 박봉이에요. 박봉. 박봉 오브 박봉이야. 특히 디자인 계통이 열정페이 끝판왕이에요. 이게 가려진 게 있어요. 보통 패션업계나 미용 쪽이 열정페이가 심하다고 하는데 정말 열정페이가 심한 곳은 디자인 회사입니다. 정말 열정페이가 심한 곳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요. 문사철 없어지는 속도보다 이게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있어요, 여러분. 미대 안 나와도 디자인 잘하는 사람 잘하거든요. 꼭 미대 나왔다고 또 디자인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대 나왔다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시 미술은 실용성이 없어요. 실용성이. 뭐 아그리파 비너스 잘 그린다고 해서 머리끼리 잘 그린다고 해서 이게 내가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다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입시 미술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저도 입시 미술 잠깐 했지만 암기예요, 암기. 거의 그 형태나 이제 색감이 키거나 이게 묘사하는 거 약간 빌드를 짜가지고 그거 이제 손에 익혀가지고 그걸 이제 반복해가지고 약간 외워서 가거든. 되게 이제 단순 반복으로. 네. 지금 속고섬유가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떤 위치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속고상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그냥 아예 안 보고도 그냥 내 스스로 그냥 그려가지고 다 만들어냈을 정도. 잠깐 했습니다. 잠깐 발만 나갔어요. 발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 속고섬이에요. 속고섬 했는데 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금방 접었죠. 접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돈 없는데 그 돈 비싼 애들하고 올리는 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미술 재능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아트하고 저 썸네일 제가 다 만드는 겁니다. 외주를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시절에는 속고상이었죠. 저희 시절에. 유튜브에 다 내 손때가 묻은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물론 누가 봤을 때 형편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네, 아직까지 제가 유튜브 하면 누구한테 손을 맡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고생해도 스트레스 받아도 제가 만든다고 생각하는 좀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자,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예체능이 특성화 되는 학교가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예체능 학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너무 많아. 예체능 학과가 너무 많아요. 4년제 대학교면 다 있어요. 음악, 미술, 체육이 다 있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걸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굳이 이걸 안 해도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굳이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커버 영상 같은 경우에 음대나 뭐 음악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독학을 해가지고. 유튜브가 그 길을 만들어줬잖아요. 유튜브 학벌을 봅니까? 실기를 보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들리는 그냥 대로 보는 거잖아. 그 뭐 여러분들 보면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색연필로 왜 인물화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 미래 출신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아닌 사람들. 왜 보면 그림 커버 해가지고 몇십 배속 돌려가지고 빨리 그려가지고 완성시키는 그런 컨텐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조회수 잘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비전공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을 했다고 해서 뭔가 뭐 알아준다거나 뭐 취업 시장이 유리하다거나 더 잘 먹고 산다거나 그 기준이 없는 거죠. 예체능에서는. 점점 이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사철, 예체능, 또 다른 어떤 이제 취업이 안 되는 학과는 점점 힘들어지고 반대로 공대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공대가 좀 강화되는 학교는 엄청 올라갈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한양 공대가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갈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기한 게 지금 경북대 모바일공학과는 거의 지금 서성한하고 입결이 비슷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네, 이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울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다른 학과는 힘든데, 뭐, 저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부산대 기계공학과하고, 저기 전남대 전기공학과 몰리고 있어요. 이게 학과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데는 몰리고 어떤 데는 아예 판이 날리고. 더 올라갈 거야. 내가 봤을 때 모바일 공학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학비 면제에다가 4년 동안 학비 면제에다가 해외 연수 기회도 있고 바로 삼성전자 취업까지 가능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리고 저 경북대가 나는 삼성 성골 라인이거든. 성골 라인. 그 직업국 중에서 예전에 삼성전 창립 멤버들도 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려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아, 그래요? 마지막 계약이에요? 좋댔네. 아, 그러면 이제 더 박 터지겠다. 더 박 터지겠네. 아, 말 그대로 계약이라는 게 영구적인 게 아니구나. 말 그대로 계약이라는 게 영구적인 게 아니네.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올해까지 끝이네. 와, 올해 못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겠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뭐 감원 이설로 어떻게 몇 명을 더 유치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그런 얍삽한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많이 해먹었잖아요. 어? 이제 많이 해먹었잖아. 적당히 하셔야죠. 적당히. 우리 때 했으면 됐잖아. 우리 때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낙오자를 만들었으면 됐잖아. 더 이상 왜 또 만들려 그래요? 어?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잖아요. 애초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좁디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이 많은 대학교가 필요가 없어요. 이 많은 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에서 도태되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경쟁력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데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경쟁사회에서, 무한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살아남아야지. 실력재능 둘 다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업 경쟁력을 갖추든지 아니면 도태되든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학교 껍데기는 보지 마시고, 특히 고등학생들,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 대학교 껍데기는 보지 마시고 학과를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공 학과를. 대학교 간판 안 알아줍니다. 이제 옛날하고 다릅니다. 간판 잊은 지 오래입니다. 전공이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